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금 2월의 마지막 주에 정말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가오는 28일이죠. 28일 이전에 8일 전에 이제 중국 A주 편입에 대한 이 비중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아마 예정대로 기존에 5%, 즉 작년에 5월달 그리고 8월달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대략 2.5%씩 추가가 됐어요. 그 MWC MSCI 대형주 쪽으로 이 정도의 비중이 추가가 돼서 5%가 됐던 거를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는 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된다면 국내 증시의 이제 자금 유출은 뭐 무조건 일어날 것 같고요. 일어날 것 같고 대충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있길래 좀 사진으로 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정되는 게 5월 말하고 8월 달 이렇게 해서 7.5%씩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제 MSCI 안에서 대형주 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비중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전체 비중하고 또 다른 부분이고 1차적으로 2018년도 5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에서 자금 유출이 이제 3.5조 정도 진행이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하고 겹쳤었어요. 그때 겹쳐서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겹쳤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오히려 이제 자금이 들어왔었어요. 8월 말에부터 9월 달까지 들어온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10월 달에는 이때 랠리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렸던 자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이제 국내에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일 것 같고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비중에서 이제 앞으로 빠질 게 0.4%인데 얘네가 굴리는 자금이 3천조예요. 3천조. 3천조 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즉 0.4%가 빠지니까 4조 정도의 순 자금 유출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조 정도의 자금이 기본적으로 유출이 되고 그 이후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3조 정도니까 맥스 뭐 7조 정도의 자금이 유출이 가능하다라는 기본적인 가설은 될 것 같아요. 가설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글로벌 자금 자체가 이 확장 국면에 있다면, 즉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렸던 그 시절이었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 확장 국면이었고 지금은 긴축 국면이다 보니까 순유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즉 국내 증시의 모멘텀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늦춰준다든지 아니면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3월 달에 있는 빅 이벤트를 기점으로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심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나 대형주에서 자금이 빠질 거예요. 중소형주에서 빠지지 않고 어차피 MSCI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 위주로 아마 빠질 확률이 높고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전체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3%, 3.8%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많이 빠져나가겠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같은 대형 IT 섹터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어차피 대형주 편협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는 크게 뭐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심리죠, 심리. 이 심리가 단지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미중 무역 분쟁의 이런 수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월 말에 이게 작용이 되고 2월 말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된 다음에, 시장에 예를 들면 약세라든지 조정이 나온다면 여전히 IT 섹터를 긍정적으로 봐볼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빠져나가겠지만 삼성전자를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큰 수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IT 쪽 조정을 받을 때, 즉 2월 말부터 3월 초 안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받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가설을 세운 다음에 3월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금일 이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남북경협주가 이제 어제는 관광이었고 오늘은 철도 쪽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에 오전에 강하게 띄우고 오후에 다소 밀리고 있는데, 저는 아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추가 편입하고 매수를 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에는 무포지션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보고, 여전히 생각은 27일 이후에 새 판을 짜서 시장을 대응해 볼 생각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식의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모든 식의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낙폭과대라든지 이런, 전혀 이제 지수라든지 전혀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쪽에서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내에서 잠시 트레이딩을 하다가 3월 달부터 다시 지수 관련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즉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요일 장이 끝나면은 이제 연휴가 좀 길어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저는 현금을 확보해서 넘어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오늘은 코스닥 쪽 양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코스닥 쪽 양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양매도 부분이 그간 전일 이제 IT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부분에서 나온 매도세가 좀 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차익 실현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수급의 연속성만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수급이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 포지션에서 보면 선물 포지션인데,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반복을 하는데, 매도가 조금 더 많아요. 매도가 좀 더 많고, 매수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선물로서 지금 외인이 해지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팔면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한동안은 다소 지지부진한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고, 해외 증시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해외 증시도 보면 일단 다우도 오늘 캔들에 이제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죠. 이런 고점을 알리는
일단은 단기 고점을 알리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 장세 혹은 여기 찍고 가는 장세 아니면 횡보의 장세가 나올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다우에서. 그리고 나스닥에서도요. 나스닥에서도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고 반도체도 오늘 갭을 띄워버리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이런 캔들이 나오고 이 다음에 이런 캔들이 나오면 하락이 좀 깊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일요일 날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라이브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기존에 이제 중심 쪽 섹터 IT는 이번 조정 때 핵심주를 잘 골라놓고 3월 달에 잡으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강력한 하락 추세에서 떨어져도 무조건 쌍봉은 그려요. 쌍봉은 그려주니까 즉 반등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반등을 주고라도 죽기 때문에 바로는 죽지 않습니다. 지수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고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등을 노리는 전략.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어제 9천억 위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왔죠. 9천억 위안. 9천억 위안이니까 뭐 공 두 개에 곱하기 2 180조. 네,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왔어요. 중국 시장에. 지금 이게 아마 그 A주 편입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글로벌 자금이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선제적인 조정이 국내 증시로 같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종목부터 볼게요. 어차피 지수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거니까 아니면 지수 한번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죠. 일단 코스닥은 여기서 쌍봉 자리는 왔어요. 쌍봉 자리는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죽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가죽걸로 지금 일단은 11선 첫 자리니까 이틀 전에는 받는 날이었고 오늘은 일단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못 가면 약간 21선 근처까지 밀렸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보류를 하고 이제 지수를 보는 게 맞고 코스피는 일단은 반등 나올 자리예요. 여기서 1, 2 음봉하고 어차피 밑에 오는 21선에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 지수랑 똑같이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같이 보면서 코스피를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 삼성전자 쪽은 웨인이 지속적으로 바닥 구간이 오면 캐리를 해주고 있어요. 웨인이. 그래서 웨인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는 추세를 계속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원체 이렇게 삼각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 수렴을 만드는 이후에 뭔가 방향이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횡보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삼성전자를 보고 있고요. 즉 삼각 수렴의 완성을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고 종목 보면서 넘어갈게요. 얘는 무거운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닥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 잡았다라고. 일단은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그리다가 HLB처럼 한 번에 아니면 HLB처럼 한 번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못 가면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워낙 공매도가 많아서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삼성전기 이 부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꺾다가
뭔가 이제 3월 달에 이슈가 좀 생기면 그때 올라갈 거고, 충분히 목표하는 목표가에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라면 홀딩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다소 횡보할 때 잘못 옮겼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차라리 안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현대엘리베이 지금 남북기업주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는 실질적 수혜주는 지금 밀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아래 라인은 안 줄 것 같아요. 여기 이 구간은 주지 않을 구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나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오지만 않는다면, 서로 우리는 회담 결렬이야 그런 말만 나오지 않는다면, 네, 그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리고 오늘 철도 쪽 좀 움직였는데 현대 로템 볼게요. 견고하네요. 바닥이 워낙 견고해서 이런 자리도 잘 쉽게 안 줄 것 같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가 가겠죠. 워낙 이번에 이제 김정은 자체가 철도를 타고 온 것도 의미가 있고, 뭐 사실 비행기를 타고 오면 훨씬 편했을 건데 뭔가 의미를 두고 철도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철도를.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본다면 현대로템을 좀 보고, 이번에 27일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날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목요일 날 종가에 뭐 남북기업주를 소량이라도 좀 담아서 오버나잇을 해볼지. 이제 제가 다소 싫어하는 게 홀짝 게임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고민을 좀 해보고 목요일 날 한번 봐볼 생각으로 좀 관심주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스코비 정말 느리네요. 정말 느려요. 근데 이게 지금 놔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정대로 그 기존의 목표가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아스템도 똑같은 전략 그대로고요. 이거는 이 자리가 안 깨져야죠. 이 자리가 안 깨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지금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포지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IT 반도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IP 반도체가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이게 저는 1차 파동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조정하더라도 다시 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크게 눌러주면 뭐 주봉상 뭐 크게 눌려주는 자리가 오면은, 네, 매수를, 네,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은 다소 고가기 때문에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거고, 기존 보유자라면 네, 21선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PH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굉장히 완만하게 가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했고요. 여기서 툭 떨어지는 21선 맞춰서 네, 보려고 해요. 큰 변동성이 없어요. 지금 큰 변동성이 없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필옵틱스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서서히 한 방 올라갈 수도 있고, 동진 세미캠처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는 거죠. 이러한 포지션을 가다가 봉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아직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다가 봉이 길어지기를, 네, 기대하면서, 네, 저가를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주식 같고요. PSK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라인, 이게 기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거는 전혀 뭐 빠져나간 기미가 없어서 충분히 반등 강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키스트 어제 조금 소량 사고요. 어제 조금 소량 사고 오늘 조금 샀습니다. 오늘 조금 사서 내일 뭐 반등을 해주면 반등할 때 좀 더 사볼 생각이고 더 빠져도 더 사볼 생각이에요. 크게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아무래도 지금 엔터 쪽에 승리 이슈가 있으면서 YG 엔터가 크게 빠졌어요. 장중에 그쪽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 영향을 왜냐면은 실적으로 빠졌다면 장 초반에 그냥 푹 빠지고 끝났어야 돼요. 푹 빠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YG 엔터를 보죠.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승리 기사가 나오면서 폭락을 한번 했어요. 순간. 그 키스트도 비슷하죠. 이 얘네 무너지면서 이 라인이 깨졌는데 이게 제가 호가창을 100% 보지는 못했는데 2,860원에 10만 주가 있었어요. 10만 주가 딱 그것만 봤어요. 이게 험해순지 진칸지만 보고 엑스레이로 보면 5만 주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28,000이었나? 아무튼 이거 다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깰 때 39,000주 뭐 27,000주 이런 식으로 크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자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래 서로 그냥 자기 물량을 자기가 팔아먹고 그러니까 자기 물량을 자기가 팔아서 밑에서 받은 그런 자전 거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험해수가 없어지면 좀 속된 말로 좀 짜증 나고 그러는데 험해수는 없었어요. 진카로 다 매수되고 이제 받치고 올리고 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저는 계속 매수를 한 게 뭐 키스트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단기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되게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키스트는 아직 이 자리에서 뭐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가도 되고 바로 올라가도 되고요.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도 되고요. 이제 3월 4일 날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별로 걱정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SM 조금 갖고 있는데 이거 일단은 내일 좀 오르면 팔고 다시 잡아볼래요. 이제 여기 지난번에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 이틀 동안 잡아냈으니까 이번에 이 추세선 따라서 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르는 거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실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선을 조금 더 낮춰보는 거죠. 조금 더 아래 꼬리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춰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21선을 살짝 깨는 자리에 얼마 정도 될까요? 뭐 46,350원 정도 46,350원 라인 오면 SM 다시 잡겠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얘가 오늘 돌파가 나와줬으면 J 콘텐트리를 한번 봐보려고 했는데 아직 돌파가 안 나왔어요. 일단은 J 콘텐트리는 네 5,000원 깨고 아래 내려오면은 네 좀 안전한 자리에서 좀 잡아볼게요. 5,000원 아래에서 일단은 바닥 잡은 걸로 보이니까 이 아래로만 온다면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온다면 한번 잡아볼 만해요. 지금 얘가 무너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시장에서 약간
네, 좀 벗어나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 혹시 모를 리스크를 좀 떠안기 싫어서 약간 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탄력 있게 뭐 트레이딩을 하려면 남북기업주 쪽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당일 급등 나가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슈도 많고 해가지고 약간 보수적인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좀 시장이 녹록해지면 다른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캔서업, 이거 자기 길 잘 가고 있네요. 나중에 이제 21턴 타고 반등해주면 딱 제일 좋은 거고, 여기서 반등을 약하게 주면 약하게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 일수를 얘는 한 10일 정도 채우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얘도 나름대로 이때 이런 부채 모양을 그렸고, 지금도 이런 걸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21선 닿고 반등하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웠던 장이었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